8월 마지막 주에는 4구역의 건축설계 공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구역과 3구역의 공모전이 우여곡절 끝에 끝이 났는데 보면서 아쉬웠던 점과 4구역에서는 보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강변조망권에 대한 것인데요. 워낙에 핫한 트렌드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도 하고요. 현재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는 곳으로 가길 원하죠. 이 강변조망권은 집값이 과거와 역전되는 것은 물론 앞동과 뒷동의 호칭마저 바꿀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과거에는 당연히 생활 인프라가 가깝고 걷는 거리도 짧은 대로변 쪽 동을 앞동이라 했고 강변 쪽을 뒷동이라 했는데요. 그에 따라 집값도 매겨졌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기에 과거 로얄동으로 평가받는 동은 어디일까요? 대로변 쪽은 이른바 로얄은 아니었는데 소음과 직접 접하고 먼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두 번째 이런 동들을 로얄동으로 쳐줬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강변동을 앞동이라 호칭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엄밀히 말하면 강변 앞동이죠. 저도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강변 쪽을 앞동이라 칭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구역과 3구역의 공모전을 보면서 건축 설계사들도 조망권에 힘을 잔뜩 준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건 너무 지나치게 힘을 줘서 평면도가 조악해지는 것도 보았고요. 앞동 쪽에 조망 세대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다 보니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런 설계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 세대가 앞에 가리는 게 없는 일선 조망이 나오는 조건이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과감하게 뒤쪽으로 빼고 뒤쪽 동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메리트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조망권이라는 게 집값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노동화도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합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이 뒷동 쪽이 살기 좋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거나 길 건너 병원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도로변에서 가까운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집값은 강변 쪽이 좋다 보니 나의 주거 성향은 뒷동 쪽인데 나도 앞동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특히 자녀들 의견은 압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강변 쪽을 받으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일종의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엔 설계 단계부터 이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3구역 구현대입니다. 지난 조망권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선 조망을 주장할 수 있는 세대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가 좋아서 다른 곳보다 돈을 더 주고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죠. 이 원칙을 흔들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망권 외에 다른 조건들을 이 뒷동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활용도가 높고 중요한 커뮤니티를 이 도로변 가까운 쪽에 배치하고 가능하다면 평수를 늘리는 기회도 이 뒤쪽에 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차장에 셔터가 달린 개인 차고를 배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유인책이 되겠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 가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펜트하우스나 누가 보아도 멋진 조망이 나오는 위치 세대들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가에 가격 편차를 두는 거죠. 가령 뒤쪽에 들어서는 35평의 분양가가 25억이라면 이 앞쪽은 30억이나 35억이 된다든가 하는 거죠. 핵심은 강변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대로 이런 가격 차이면 내가 조망권의 권리는 갖고 있지만 저 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뒷동에선 그분들대로 지금은 내가 조망권이 없지만 언제든 돈을 더 내면 나도 이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앞동이나 뒷동 모두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뒤로 또 뒤에서 앞으로 활발한 이동이 실제로 생기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차이를 절묘하게 황금률로 조정한다면 다양한 장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현재 조망권을 주장하는 세대의 선택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불만이 없어지죠. 둘째는 주거하는데 선호는 뒷동 쪽인데 분위기에 따라 모두 강변 쪽을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완화됩니다. 셋째는 원하는 강변동을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함으로써 뒷동 세대 역시 불만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싼 강변동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죠. 넷째는 이러한 설계는 단지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서 이 단지의 어떤 동에 살더라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다섯째는 설계 회사로서도 지나치게 많은 세대의 조망을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어지고 진정한 설계의 완성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완성도는 향후의 집값에 있어서도 이 단지의 집값은 앞동은 앞동대로, 뒷동은 뒷동대로 차이를 적게 만들죠. 재건축 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강변동과 비강변동의 편차를 줄여줍니다. 조망이 나오는 세대의 조망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다른 세대들의 집값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어쩌면 압구정의 향후 가치는 이것에서 나온다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4구역에서 이런 설계가 나온다면 4구역이 압구정의 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압구정에 조망이 나오는 세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그 집의 퀄리티를 보고 거액을 지불하게 되고 그 거래가들이 단지 내 다른 집들의 거래가도 함께 끌어올리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체는 경직된 재건축 방식에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불어넣어 조합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전체적인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압구정은 지역적인 조망권의 특색과 함께 단지 내 같은 조합원으로서의 동질성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어느 한쪽으로 현저하게 유리한 결과는 끝없는 갈등을 부르게 됩니다. 재건축 과정 중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관리 처분인데요. 나는 얼마를 내고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때죠. 8월 말의 4구역 공모전엔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건축 설계 회사가 어딘지를 보는 게 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단지 밸런스가 갖춰진 설계 말이죠. 압구정은 조망에 관한 타고난 동네입니다. 반포 쪽이 남쪽으로는 타 단지들에 의해 막히는 반면에 압구정은 남쪽으로 광활한 시티뷰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뷰도 다른 동네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쪽 모두 크게 높은 고층 건물은 없어서 시야가 탁 트여 있죠. 야경 또한 아름답습니다. 압구정의 재건축은 월등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요리만 잘하면 정말 멋진 단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망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